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윤석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뭐 열받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의료개혁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하나도 안 됐는데? 현장에 의사들이 나오질 않는데? 추석 앞두고 응급실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근데 현장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 메시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질문을 딱 했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걸 많이 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한테 의료 현장을 가보래. 잘 되고 있대. 관리가 되고 있대. 미친놈이에요. 자, 얘 보세요.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자들한테. 이건 뭐냐? 자기는 잘 돌아간다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 이거를 한숨이 안 나와? 자, 의대 증원 2,000명 고소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 조정하는 식 타협점을 찾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보세요. 기자들한테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증원 문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의사단체들과 37회 걸쳐서 협의를 해온 거잖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의사들 듣고 피꺼솥이지, 피꺼솥. 와. 아니,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에? 이게 할 말이야. 기자들도 지금 벙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의료 현장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 많이 다녀봤습니다. 뭐라는 거야? 기자들 보고 병원 가봐 괜찮다. 언제 가봤겠어 지가? 의료 현장 많이 가봤다. 와, MB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해봐서 아는데. MB가 생각나더라고.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대. 의료대난 전에 가봤을 수는 있으나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어우, 야,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의사들이 돌아올 거다. 이 보고를 받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 중이잖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깁니다. 이길 줄 알았잖아. 개박살 났지. 엑스포 역전할 줄 알았다니까? 잔치 준비했다가 개박살 났지. 엉뚱한 놈들이 잘못된 보고를 하는데 이 새끼가 그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확인할 줄을 몰라. 실력이 안 돼. 머리가 나빠. 그리고 게을러서 안 해. 지금도 하는 얘기 봐봐요.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언제 돌아오냐고. 안 돌아온다니까. 근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지금. 골 때리죠. 우리의 개혁 과정을 통해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가 뭘 했는데? 자, 종합병원은 의학연구, 중증, 최중증 희소병 진료, 수술 응급, 기본적 중증 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개혁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돼지야.
이런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지금 한숨이 안 나오겠냐고. 속 터지는 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문맥도 안 맞아요. 한 50% 정도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응급실 난리라는데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응급실까지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보고 듣고 이상한 거 보고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얘 보고를 술자리에서 받을 것 같아.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는 이딴 식의 단어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 근본적인 문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니 응급실 의사가 거의 없어. 의료개혁 때문에. 내가 한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응급실 어려운 건 원래부터 나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했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더 줄게. 응급실 의사들 돈 더 줄게. 이거는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야.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남아있는 응급실에 지금 의사들이 돈 때문에 남아있어? 의사들이 이거 지금 피꺼솥이에요. 피꺼솥. 그리고 봐요. 응급실에 오는 절반 정도는 1차 병원으로 가야 돼. 근데 응급실로 오고 있어. 의사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요거 1차 병원으로 돌리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데 봐봐.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해?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경증이면 돈 더 내라. 이런 발표했잖아. 경증인지 중증인지 환자가 어떻게 알아? 최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제의 요구할지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다.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서 외압에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서 대통령실에 전화하고 시브레노만 네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 쳐하고 800에 7070 전화 쳐오자마자 전화기가 수차례 돌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고 외압에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 외압이 있다는 의혹만 잔뜩 나왔잖아. 와. 그리고 봐.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잘 되고 있어. 지난번 경북경찰서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에서 수사 결과를 책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우와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여야 협치와 영수회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린다. 어제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으나 개혁과제를 두고 야당 협조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 수용할 의사가 있냐? 물어봤어.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이제 해석을 해, 지금 한국말인데 해석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 인간의 말이. 국회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모양이다라는 거야. 감옥을 보내려는 이재명은 아직도 감옥을 못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뭐만 하면 청문회에서 나를 괴롭히는데다가 탄핵한다고 특검법을 계속 내보내는데다가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는데다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뭔 영수회담을 하느냐? 이 얘기잖아. 봐봐.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해. 야, 네가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야. 나라를 박살을 내고 있으니까 청문회하고 특검법 하지. 해야 할 본연의 일이 뭐겠어? 나 안 괴롭히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좀 뿌리는 거. 그거 가지고 태클 좀 안 걸고 기시다 똥꼬 빨아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좀 하지 말고 마누라 좀 뇌물 좀 쳐받아서 디올백 좀 받은 거 가지고 좀 가만히 있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좀 바꾼 거 가지고 지랄 발광 좀 그만하고 이게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아직도 지금 감옥에 못 집어넣은 저 검찰놈들 한동훈 저 모질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뭔 영수회담이냐. 거기다가 내가 영수회담 한번 했었잖아. 영수회담 했다가 내가 얼마나 개피를 봤어.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앞에 인사하는 것만 언론이 잠깐 찍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쪽지 하나 딱 꺼내더니만 잠깐 언론들 가지 마봐 해놓고 쫙 읽어서 나 혼자 비웃음 만들고. 근데 나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가 개망신 당했는데 또 영수회담을 하자고? 못한다는 얘기지. 김건희 디올백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 냈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했어. 어떻게 생각하니? 딱 물어봤어. 일단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한다. 여기서부터 검사놈들의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나옵니다.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 이 인간들은요, 검찰이 사법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내린 불기소나 무혐의는 준사법적 처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 때리는 거예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야. 법을 집행하는, 법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야. 그런데 준사법적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검찰이 법원과 다이다이 뜨는 곳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판사들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법적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는 곳이 검찰인데, 그리고 행정부 소속인데 준사법적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젖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놈들의 마인드예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어요.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하는 거는 또 모르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김건희 특혜 조사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 또 광복절에 건국절 논란.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정부가 광복회 보복 조치한 거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복 아니냐? 물어봤더니 여기서 진짜 김영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어쩌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임명했어?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 이제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랑이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비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별 문제 없다면 임명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놈이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고백을 처처하고 앉아있잖아. 봐봐. 난 잘 모른대. 그냥 장관이 제청하면 인사 거부해 본 적이 없대. 그리고 검증은 좀 한데 검증도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검증도 위원회에서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아서 잘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증한 거는 들여다 본 적도 없다라는 거야. 검증을 안 했다는 거야. 자기는 밑에서 올라오면 알아서 잘 했겠지 이거잖아. 그리고 봐.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 아니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없는 인사를 하면 돼 안 돼?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리고 뉴라이트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몰라요. 자랑이다 이런 게 대통령. 이찍 이 새끼들 니들 다 일로와. 보리야 이 찍들 물어뜯어버려 이씨.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몰라요 씨. 와, 나 진짜 이게 대통령이에요.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이거 보복 아니냐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뭔 말이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해놓고 수사권으로 보복을 졸라 한 인간이 똑같은 거잖아. 자, 이게 국정브리핑 기자 질문 답입니다. 안 보시길 잘했죠? 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반국가단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미심장한 게 간첩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하고 직접 된 간첩 얘기. 그 전에 광복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뭐 사기 지식인이라든지 뭐 선동 세력이라든지 가짜뉴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직접 간첩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블랙 요원들 다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재인 정권으로 몰고 가고 간첩 얘기하는 반국가단체 이렇게 지금 프레이밍 하려는 시나리오 아니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군대 정보사 자료를 넘긴 게 언제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17년부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넘겼고 그렇게 몰고 가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대한민국 정보사 뭐 블랙 요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나와서 맞습니다. 다 우리 털렸습니다. 지금 블랙 요원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입국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도 얘기 안 하고 일단 수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청문회나 이런 거에서 그때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 지금 정보망이 다 털렸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가 간첩을 보내놓은 적이 있고 이거를 다 시인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보사령관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와 맞습니다 털렸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반국가단체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이 찍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라를 북한에게 팔아넘기려고 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중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정 브리핑 그리고 기자의 질문 질의응답 진짜 쓰레기 같은 시간 낭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것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길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짜증이 말을 해. 질문을 하면 말을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뭐 하긴 합니다마는 무엇이 문장이 비문이 많고 무슨 말 하는지 지도 모르고 아우 우왕좌왕하고 시간 진짜 아깝습니다. 더럽게 말 못하고 이거 더럽게 하고 막 열불 터져요. 이거 직접 보시면 저는 지금 제가 유튜버니까 그거를 진짜 참으며 봤는데 열불 터집니다. 안 보시는 거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정리한 것만으로도 이것만 보시면 이제 된 겁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고 정말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고받고 있구나.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오로지 술만 마시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걸 기자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황당해. 아니 지금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저게? 보훈부 장관이 올리면 자기는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잖아. 검증은 합니다마는 검증을 잘했을 거니까 검증을 잘했다가 아니야. 잘했을 거니까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 진짜 이 인간 사무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봐야 돼. 24시간 CCTV를 한번 봐야 돼.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답이 없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게으르고 장담하는데요. 지금 시사건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그 누구라도 대통령 되면 윤석열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해도 윤석열보단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윤석열보다 더 못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않아요.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죠.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이요, 조만간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 터집니다. 지금 하나 터져. 지금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아니 왜 이렇게 딥페이크가 많이 나오지? 조선일보 기사를 훑어보면요, 요즘에 한 이틀 동안 딥페이크 기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와. 조중동 보면 딥페이크를 왜 이렇게 많이 다루지? 물론 분노해야 될 이슈긴 한데 기사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짜리 신문에 딥페이크 관련된 기사가 3꼭지 4꼭지씩 달려요. 김건희 동영상이 돌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그냥 거짓말이 아닌가 봐. 너무 많이 보도를 해. 아니 중요하죠.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근데 한 꼭지 정도 다뤄야 되잖아. 한 꼭지. 근데 3꼭지 4꼭지를 다루는데 이틀 연속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찌라시에 김건희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딥페이크다라고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딥페이크다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밑밥 가는 거 아니냐라는 찌라시가 돈다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딥페이크를 너무 비중 있게 다룬다. 그냥 그런 찌라시가 실제 있어요. 지금 돌아. 골 때립니다. 이거 터져요. 저는 뭐 김건희의 그런 무슨 동영상 이거보다 분명히 녹취록 나옵니다. 김건희가 지시한 녹취록. 김건희가요, 이명수 기자한테도 7시간 녹취록 터지죠. 이 여자가요, 나대는 걸 참질 못해요. 꼼꼼하지도 않아. 김건희랑 통화한 거 들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한,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이 한두 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이거 터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 조심성이라는 건 없어요. 최재형 목사한테 카톡 보내고 한 거 보세요. 카톡 주고받고 한 것들 보시고, 보완 이런 거 하는 꼬라지 보세요. 나 맞춤법도 못 맞추고. 큰 거 터집니다. 국정농단이 터져야 돼요. 불륜 뭐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소용없어. 지시를 내린 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김건희가 직접 한 거, 이거 터지면 바로 탄핵입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쉴드 못 칩니다. 조만간 터질 것 같으니까 긴장해야 돼.